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오늘 시즌 5번째 형충회합반, 오늘 7번째 강의와 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7번째와 8번째 강의는 진유합하고 묘술합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 명리학의 여러 합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합으로 제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합이라기보다는 이례적인 합, 좀 독특한 합. 6합 계열 중에서 이 묘술합하고 진유합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의 모든 합 중에서 유일하게 반대 계절끼리 합입니다. 반대 계절끼리. 보통은 다른 합들은 뭐 봄과 여름의 합이라든가, 뭐 여름과 가을의 합이라든가, 아니면 여름과 여름의 합이라든가, 겨울과 겨울의 합이라든가, 이런 형태예요. 우리가 지금 6합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 6합 제일 먼저 배웠던 게 해인합, 그다음에 사신합이었죠. 그거는 겨울과 봄의 합, 여름과 가을의 합, 이런 순리적이란 말이죠. 전임자가 후임자를 밀어주는 것,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이미 그 자리에 오른 사람과 결합을 해서 연결해 주는 것, 뭐 이런 형태는 자연스럽죠. 다음에 이제 오미합이나 자축합도 배웠어요. 오미합하고 자축합은 같은 계절끼리의 끼리끼리 합입니다. 뭐 군인과 군인의 합, 학생과 학생의 합, 주부와 주부의 합. 그래서 같은 계절끼리 끈끈한 연대, 뭐 대구 지역 과수 농가들의 합, 노동자들의 조합,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해타산과 서로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이 합을 했단 말입니다. 외형상으로는 다른 모습일지 몰라도 사실 한 끗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묶여서 우리가 남이가 하기가 좋은 합이었죠. 이 둘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6합 계열에서 특이하게도 반대 계절의 두 개의 합입니다. 이게 6합을 빼고서도 뭐 3합 계열이든 그 방합 계열이든 가장 이례적인 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반대 계절의 합입니다. 봄과 가을의 합이에요. 둘 다 공통적으로 봄과 가을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계절의 합이라는 거는 마치 남북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북한군과 뭐 남한군의 우정 뭐라든가 어떤 돈을 뺏으러 갔다가 그 사람에게 오히려 돈 주고 와서 그 사람의 후원자가 되는, 그 나의 아저씨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나의 아저씨가 있고 두 번째 나의 아저씨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나의 아저씨, 그 경비 청소부로 일하시는 분이 원래 그 돈을 빌려줬다가 그 주인공 여자의 엄마한테 돈을 못 받아서 돈 받으려고 그 아이 졸업식장에 갔는데 엄마는 안 나타나고 아이 혼자 쓸쓸히 졸업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돈 받으러 왔다가 그 아이한테 꽃을 사주고 첫 번째 아저씨가 어른이 되어주죠. 진정한 어른. 뭐 그런 것들 일종의 반대 진영의 합의라고 볼 수 있죠. 액션 영화에서 되게 흔하게 나오는 클리셰 중에 누군가를 죽이러 갔는데 그 죽이러 간 존재를 며칠에 걸쳐 관찰을 해보니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친밀감 같은 거를 느껴서 전혀 돈도 안 되고 전혀 내 비즈니스하고도 안 맞고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장면들, 뭐 이런 장면들이 다 일종의 반대 기운이 서로를 끌리게 하는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뭐 우리가 아는 옛날 고전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포카혼타스 이런 내용들에 보면은 포카혼타스의 실화를 소재로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병대 장교와 그 인디언 처녀의 사랑. 원래 기병대들이 가서 인디언들을 전부 다 학살을 하고 인디언들을 죽이고 다녔는데 서로 왼수 집안이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인디언 처녀를 사랑하게 된 그 백인 남성,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 포카혼타스의 실제 이야기에 보면 이제 그게 실제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 남자가 인디언 처녀인 포카혼타스를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실제 이야기에는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1년 만에 병에 걸려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시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인디언들이 총칼로 죽은 사람은 100명에 2~3명에 불과하고 100명에 90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백인들이 몰고 온 전염병들이죠. 이제 인디언들은 친환경 환경 속에서 세균에 이런 거 없이 친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이제 도시화가 밀집되었던 이 유럽 사회에서 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뭐 패스트도 만나고 무슨 흑사병도 만나고 장티푸스도 만나고 온갖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그 유럽의 백인들이잖아요. 온갖 전염병을 다 가지고 있어도 끄떡없는 사람들이 그 무공해 청정 지역에 갔다가 무공해 청정 지역 사람들이 일종의 화생방 공격을 당하는 뭐 그런 느낌. 아무튼 이 포카혼타스 같은 이런 쪽 사회와 반대쪽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났는데 그거에 동화되게 되었다 같은 거. 가끔 그 영화에도 보면은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 신혼부부가 백인 신혼부부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흑인 마을에 여행과 관광을 갔는데 그곳에서 그 신부가 결혼한 신부가 그곳에서 그 흑인 남자들과 그 정분이나 그래가지고 나 집으로 안 돌아갈래. 나 여기서 살 거야. 해가지고 나 이제 너랑 헤어질래. 남편과 헤어지고 그 흑인 마을에서 아프리카 마을에서 살게 되는 내용. 뭐 예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일종의 우리하고는 문화와 풍습, 어떤 뭐 생각과 사상 이런 것들이 다른데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끌리는 형태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진유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주에서 진유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될 줄 몰랐다. 나 이런 사람이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뭐 클래식적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뭐 재즈와 락을 좋아하게 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문화 엘리트의 도련님이신데 무슨 거리의 여인과 뭐 사랑에 빠졌는데 오히려 같은 귀족 여인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거리의 여인들이나 서민들하고 더 잘 유대를 갖게 된다든가 일종의 강남 좌파라는 말도 이런 진유합이나 묘술합적인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보통은 강남 좌파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똘똘 뭉쳐서 지키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호를 개방해서 오히려 너희들도 이쪽으로 와 나도 너희들에게 갈게 이런 형태 같은 강남 사람들한테는 위선자나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서로 교류시켜 주려고 하는 형태들 뭐 이런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뭐 영화에도 그런 내용들 되게 많죠. 그 제가 어릴 때 봤던 엔니오 모리꼬레 음악이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카톨릭 신부가 그 남미의 이제 원주민 지역에 선교를 미션이다. 영화 제목이 미션이에요. 미션. 뭐 작전하는 미션 말고 선교하는 미션. 그 미션의 내용에 보면은 그 선교사가 그 원주민 마을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그 완전히 사회와 문화가 다른 그 원주민들과 동화가 되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사랑을 하게 돼. 근데 당시에 식민지 세력들이 땅을 넓히는 방법들이 처음에는 선교사를 보내서 일단 문화적 어떤 합을 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물리적으로 그 지역을 점령하는 어떤 형태를 취하죠. 미션의 영화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선교사들이 가서 원주민들을 어느 정도 카톨릭으로 개종을 시키고 어느 정도 동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군대가 가서 그 지역의 정치 체계나 마을 족장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군대가 장악을 해서 이제 식민지를 그래서 미션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군대가 와서 이제 말 안 듣는 원주민들을 학살을 하고 죽이고 하는 이제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그 동화식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간첩으로 보낸 건데 사실 간첩으로 보낸 건데 근데 오히려 그 미션의 주인공의 선교사는 오히려 원주민 편에 서서 오히려 자국군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다시 원주민들을 결집시켜가지고 그 자국군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 자기 편 안 들고 원주민 편 드는 선교사 뭐 이런 내용들도 일종의 묘술합 그 강남 좌파 같은 거잖아. 강남의 패권을 유지해야 돼. 쟤네들한테 문호를 개방하면 안 돼.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육합의 특징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그러고 싶어서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 육합을 따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아니 왜 인디언 편을 드냐고. 그러니까 군대 편을 들어야지 거기서 한 자리 하지. 왜 거기서 인디언 편을 들어서 군대한테 결국 마지막에 죽냐고. 근데 이제 육합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죽음마저도 아름답다. 뭐 이렇게 내비는 거죠. 허리우드에서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허리우드에서는 그 영화 배우들이 어떤 시리즈물의 뭐 예를 들어 뭐 DC 시리즈물이라든가 뭐 히어로물 시리즈물에 출연할 때 그 감독한테 로비를 하는데 어떻게 로비를 하냐면은 저 좀 멋있게 죽게 해주세요. 저를 좀 멋있게 죽게 해주세요. 그럼 어차피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어이없게 또는 잊혀지게
뭐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게 하지 말고 좀 멋있게 퇴장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답니다.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보면은 스파이더맨의 그 고모로 나오는 여배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미인 대회에도 나올 만큼 상당히 동안 미녀, 지금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그곳에서는 그 뭡니까 그 부자 아이언맨하고 연애를 할 만큼 그 작중에서는 되게 어떤 젊고 섹시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 배우가 감독한테 사정 잘해가지고 나 멋있게 퇴장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고모가 죽으면서 스파이더맨이 각성을 하게 되는, 이제부터 정의를 위해 싸울 거야 하면서 그 고모를 보면서 뭐 이런 장면으로 끝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종의 그런 것들도 멋있게 헤어지는 과정 같은 거죠. 요거는 일단 뭐 진유합이나 묘술합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고, 자, 오늘 얘기하는 이 진유합과 묘술합은 그런 반대 기운의 합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7강 진유합입니다. 제가 제목을 화성남자와 금성여자의 합이라고 해놨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되게 유행했던 책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뭐 맞나? 화성남자인가? 금성남자인가? 하여튼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일종의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그러니까 다름을 좀 인정해라.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배척하지 마라. 남자와 여자는 이만큼이나 다르다. 이거 다 감안하고 결혼해라. 연애를 해라. 라는 어떤 내용의 책이었어요.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지금의 X세대들은 아마 다 한 번씩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책인데, 이 내용이 서로 다른 것끼리의 결합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유합은 우선 두 개의 글자를 보도록 할게요. 진토하고 유금인데, 이 진토라는 글자는 인묘지인의 일원이니까 계절 소속상 봄의 일원입니다. 근데 봄의 시작, 봄의 중간, 봄의 후반 중에서 봄의 후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봄의 기운을 일단락 지으면서 여름으로 변화시키는 변곡점에 속하는데, 어쨌든 소속은 봄입니다. 그러니까 봄. 근데 유금이라는 글자는 가을의 중심이에요. 만추라 그러죠. 그래서 가을의 시작, 가을의 중심, 가을의 마무리. 가을의 시작은 신금, 가을의 중심은 유금, 가을의 마무리. 그래서 이제 겨울을 연결하는 기운은 술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을의 중심 기운과 봄의 끝자락의 기운이 만나서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진토라는 글자의 직전 단계가 묘목이었습니다. 진토의 직전 단계가 묘목이었어. 그러면 묘목에서 한 단계 더 제주를 넘은 거야. 그냥 제주를 확딱 넘으면 묘목이 진토가 됩니다. 또 진토가 제주를 한 바퀴 휙 넘으면, 제가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서 그래요. 어릴 때 여우가 제주를 한번 확 넘으면 사람이 되고, 또 제주를 한번 확 넘으면 다시 여우가 되고, 피카츄가 한번 제주를 확 넘으면 라이츄가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일종의 테크트리 진급하는 건데, 자, 진토의 전 단계는 묘목이었는데, 묘목과 유금은 어떤 관계예요? 서로 상극 관계예요. 묘목이 있는 곳에 진토가 있을 수 없고, 죄송해요. 묘목이 있는 곳에는 유금이 있을 수가 없고, 유금이 있는 곳에는 묘목이 매우 껄끄러운 관계가 됩니다. 이 둘은 부딪히면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 되는 어떤 부딪히는 관계인 건데, 묘유충이었던 관계가 흙을 좀 싹 뿌려가지고 이 묘목이 무르익어서 진토가 됐더니, 그 전 단계에서 그토록 싫어하던 유금을 사랑하게 되었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매우 신기한 현상이죠. 이거 사실 멜로 드라마에서 아주 흔하게 쓰여지는 소재인데, 그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물의 전형적인 클리셰가 어떤 겁니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전반부에서는 티격태격 싸웁니다. 뭐 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티격태격,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런 거죠. 그 차태현이 나왔던, 전지현하고 차태현이 나왔던, 그 제목이 뭐였더라? 그 로맨틱 영화. 전지현이 술 먹고 꼬라가지고 차태현한테 오바잇을 하는, 못 말리는 여자, 뭐였나. 하여튼 그 내용에도 보면은 전반부에는 남녀 주인공 간에 어떻게 저런 여자가 다 있어. 뭐 저런 여자가 옆집에, 맞아, 엽기적인 그죠. 맞습니다. 엽기적인 그죠. 거기도 보면 전반부에는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다가 그 갈등 관계가 한 단계만 더 무르익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단계가 돼가지고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관계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진유압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유압이 걸려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 게 싫었는데 그 다음엔 그런 것들이 좋아지더라.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고양이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그 고양이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제목을 가진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그 고양이를 데리고 오면 나를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변했다 해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은 그 고양이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아빠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고양이 데리고 오면은 다 쫓아내고 너를 호적에서 팔 거야 하고 딸한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고양이를 데리고 오니까 딸보다 고양이를 더 찾더라.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도 일종의 충과 합이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는 관계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유합도 그렇고 묘술합도 그렇고 서로 비슷해요. 다. 근데 옛날 시절에는 이 진유합하고 묘술합이 남자 여자한테 걸려 있으면 특히 여자한테 걸려 있으면은 어린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 왜냐하면 서로 상반된 기운을 가진 사람끼리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특히 진유합도 그런데 특히 묘술합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배우 김민희와 그 또 우리 노장 또 우리 감독님이죠. 홍상수 감독님.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합들 젊은 여자와 중장년의 남성이 만나서 뭐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서양에서는 이거를 좀 더 확대하면은 이게 젊은 여자하고 나이 많은 남자가 서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 등을 서양에서는 이걸 좀 더 확대하면 로리타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약간 터부시되는 요소가 좀 있는데 약간 어색하다 그러는데 유럽에서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세계대전 때 너무 많은 청년 남성들이 죽어가지고 일종의 한 세대가 소멸을 거의 했답니다. 소멸. 그러니까 젊은 남자가 씨가 마른 거야. 1차 대전 때 유럽에서 참호전이 벌어지면서 수십만, 수백만의 젊은이들의 일종의 20대, 30대의 한 세대가 전멸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여자는 넘치는데 젊은 남자는 없어. 그러면 이제 중년 남자들과 연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태였죠. 그 당시에 여자한테 있어서 연애는 일종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연애와 결혼은 생존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옛날 시대에는 불과 우리나라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여자가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사나? 그러면 계속 부모 등골을 뽑았어야 되나? 어떻게 여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 사회 제도적으로 여자의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웠던 아주 제도적으로 옛날 시대는 더더욱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생존과 관련된 문제죠. 서양에서는 이 로리타적인 문제, 젊은 남자와 한 20살, 30살, 40살 나이 차이 나는 남자들과의 어떤 결혼이나 연애가 당연시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도 옛날 해석에서는 이 진유합이나 묘술합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너 늙은 남자한테 결혼하겠구나 이런 얘기하면 욕이죠. 욕. 되게 듣기 싫은 소리죠. 사실 지금도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그런데 뭐 요즘은 뭐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더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진유합이나 묘술합 같은 게 있는 기운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가 있어. 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레트로, 뭐 7080, 뭐 이런 거죠. 레트로 문화 같은 게 젊은 사람들이 중장년의 문화를 즐기는 것, 이런 것들도 서로 이종 간의 결합인 거고, 또는 중장년인데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그걸 뭐라고 하던데? 그 남자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뭐 레고 같은 거 만들고, 뭐 피규어 같은 거 그 취미로 갖는 거,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 진유합이나 묘술합적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진유합은 봄과 가을의 합이다. 인묘형 합이다. 인묘형 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쪽이 한쪽에 빠져들다 같은 걸 말할 때, 인묘라 그러면 무덤에 갇히는 거니까 뭐 안 좋은 겁니까? 뭐 들어갈 입에다가 묘지에 들어간다는 소리니까 안 좋은 겁니까가 아니라 무언가에 빠져들다. 이게 안 좋게 발현되면 수렁에 빠져들다. 좋게 발현되면 뭔가에 눈이 멀다. 야, 그 남자 왜 요즘 안 나타나? 야, 요즘 연애하느라 정신이 나갔대. 걔 요즘 연애에 빠졌어. 걔 요즘 무슨 드라마에 홀릭이야. 걔 무슨 배우한테 홀딱 빠졌어. 걔 그거 피규어 모집하고 브로마이드 모집하고 콘서트 다닌대. 걔가 요즘 그 뭐 고양이에 빠졌대. 걔가 요즘 벤츠 차 몰고 다니는 드라이브에 빠졌대. 걔 요즘 여행에 중독됐어. 이런 현대적 표현들이 다 걔 여행에 중독됐어. 이거 뭐예요? 여행에 빠졌다. 뭐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행에 빠진 게 뭐 그냥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뭐 가족을 다 팽개치고 생업을 팽개치고 그것만 하고 다니 이러면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보통 남자들의 최고 소원이 뭐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의 눈이 멀고 싶어. 뭐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일종의 나 사랑에 임묘하고 싶어. 명리적으로 보면 남자 사주에 재성 임묘하고 싶어. 재성에 일간이 홀딱 빠져들고 싶어. 그게 뭐야? 간목일주가 미토 만나서 미토에 홀딱 빠져들고 싶어. 뭐 돈에 홀딱 빠져들고 싶어. 내가 소유하고 다루는 것에 홀딱 빠져들고 싶어. 뭐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르는 파충류한테 홀딱 빠지든가. 내가 연애하는 뭐 대상한테 홀딱 빠지든가, 내가 좋아하는 프로 야구단한테 홀딱 빠지든가,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임묘형 합입니다. 임묘형 합이라는 것은 A가 B에게 홀딱 빠져들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아니, 왜 그 기병대 장교가 왜 자신이 죽여야 되는 인디언 마을의 처녀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 인디언들을 구해주고 그 인디언들이 도망갈 수 있게끔 해주고 인디언들을 보호해주고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자,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들이나 독일에서는 그 유대인 박멸이 아주 심했는데 왜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 좀 당시에 그 유럽인들한테 이게 안 좋은 그게 좀 박혀가지고 그 뭔가 분풀이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분풀이 대상이 됐어. 1차 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1차 대전에서 졌을 때 자기가 실력 때문에 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지만 억울하게 진 거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니까 독일인들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었고 그 대상을 쟤한테 돌을 던져라 히틀러가 나타나서 그거를 어떤 그 당시의 기득권, 금전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모조리 쏟아지게 됐죠. 독일인들은 지금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데 저 이방인들인 저 얄미운 유대인들은 은행이나 금융권을 장악을 하고 보면 좋은 대학도 다 유대인이가 원래 유대인이 똑똑하잖아요. 뭐 생존하기 위해서 똑똑할 수밖에 없었어. 독일의 과학 문화도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과학계를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걔네들한테 이제 돌을 던지게 되니까 걔네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아주 광적으로 사람들이 매진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유대인들을 가엾이 여겨서 그들을 보호해 주거나 그들과 결혼을 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편들어 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일종의 사주에 진유합이나 묘술합 같은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남들은 다 돌을 던지더라도 나는 가서 이렇게 굽어 살펴주겠다. 나는 챙겨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액션 영화에서 킬러를 키워다가 킬러 자질을 향상시킬 때 사주를 봐야 돼, 사주를. 그래서 킬러 사주에 이거 있으면 걔네 다 실격시켜야 돼. 뭐 있으면? 진유합도 그렇고 주로 육합. 주로 일단 육합 걸린 애들은 다 나가리 시켜야 되고 죽이라 그러면 괜히 걔랑 사랑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군중들한테 총을 쏘라고 해야 되는데 그만 저는 못 쏩니다. 이게 계엄군 이번에 그 애기보살 노장군께서 그죠? 안산 애기보살 버거보살 노장군께서 참네 어이가 없어서 맨날 사주를 보러 다니셨대잖아. 이게 배신할 놈이 누굽니까? 해가지고 배신할 놈이 누굽니까? 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합 걸린 애들은 다 제거했어야 돼. 합 걸린 애들은 총 들고 가서 총을 쏴라. 그래도 나는 총을 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야. 마음이 약한 애들이야. 걔네들은 정 때문에 내가 시민들한테 총을 쏩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걔네들은 다 뺐어야 돼. 그럼 주로 형충 가득한 사주들, 이렇게 좀 정이 잘 안 붙는 사주들, 형충 가득한 사주들의 사회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다 쏴버리겠다 하는 사람들을 썼어야 돼. 근데 이 뭡니까? 이번에 707 특공여단 애들이 너무 착하잖아. 유리창을 깨라 그랬더니 이걸 내가 깨야 돼? 그래서 단 2초면 깨고 들어간다는 친구들이 거기서 한 5분 그러고 있더만. 그래서 화분도 이렇게 얌전하게 이거 깨지면 안 돼 하면서 화분도 이렇게 작전 중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정이 많은 친구들이었던 거야. 정이 많은 친구들. 이게 완전히 남의 편이었으면 지금 뭐 정말로 정말 테러단들이라든가 뭐 정말로 지금 북한에 침투를 했다든가 뭐 절대절명의 인류를 구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라면 뭐 그렇게 안 했겠지. 제가 보기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보살 노장군께서 명리학을 많이 공부하셨다고 신문에 나오던데 나는 속으로 불만이 생겼어. 아니요, 이분은 명리를 모르시는 분입니까? 사주를 보고 그렇게 자기의 수족들을 지금 골랐는데 나 같으면 제일 먼저 육합 걸린 애들, 특히 진유한 묘수합 걸린 애들은 철저히 배제를